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주 FM의 영주가 좋아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맹수지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내일부터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다는데요. 가을이 떠나갈까 싶지만 옷깃을 좀 더 여미시는 게 좋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구를 틀다 발생하는 화재 소식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는 영주가 좋아. 오늘은요, 영주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 꼭 챙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고장 영주의 소식을 홍보하는 SNS 팸투어 홍보단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이야기 듣는 내 사랑 영주. 오늘은 학생들에게 도전과 꿈의 성취 본보기가 되는 분, 풍기초등학교의 우동하 교장 선생님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한 주 동안 영주를 돌아보고 꼭 필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영주는 지금 박가령 PD가 전합니다. 영주시가 사과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용 폐반사필름 집중수거에 나섭니다. 우리 고장 영주는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인 만큼 사과의 착색을 돕는 과수용 반사필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폐반사필름은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거나 바람에 날려 경관을 훼손할 수도 있고 송전 설비에 걸쳐 사고, 고장의 원인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반입되는 폐반사필름에 한해 반입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니까요. 각 농가에서는 폐반사필름을 포대에 담거나 압축해 묶어서 문수면 건선리에 위치한 환경사업소 내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3일간 삼판서 고택 아래 소공연장 일원에서 우리 고장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소상공인, 판매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벼룩시장이라고도 하죠. 사회적 경제 플리마켓 참질마켓이 열립니다. 영주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주관하고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는데요. 행사 기간 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지역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 판매자 등 약 20개 팀이 벼룩시장을 통해 제품 홍보와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주 시립도서관이 이번 주 월요일 11월 6일부터 전자책 단말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단말기 대여용 4대, 비치용 2대로 총 6대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는 중학생 이상인 영주시립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방법은 일반 자료 대출과 동일한데요. 영주시립도서관 회원증을 지참하고 1층 일반 자료실에 방문하여 사전 동의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면 2주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영주 인성동화 뮤지컬 별 해는 밤이 오늘 오후 7시, 내일 11일 오후 2시에 영주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2회에 걸쳐 열립니다.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연출 및 뮤지컬 제작에 지킬 앤 하이드 한국 초연 연출을 비롯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사랑은 비를 타고 등 굵직한 작품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공연 연출가 이종호 감독이 맡았고요. WS501 출신 김영준, 김주왕, 원덕현, 김설희, 황진성, 박소정, 안효구 총 7인이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공연은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고요. 공연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이번 공연은 각 400석 사전 접수와 100석 현장 접수로 진행되고요. 전속 무료 공연입니다.
영주시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장날, 오늘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국내 유통업계에 연중 가장 큰 할인 시즌인 코리아셀 페스타에 맞춰 영주장날 쇼핑몰 전품목 할인 행사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사과, 인삼, 한우 등 약 3천여 개의 영주시 우수 상품을 준비한 가운데 농특상품은 최소 30%, 축산품은 최소 20% 이상 할인해서 판매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정성스러운 상품 후기를 작성해준 고객 100분을 추첨해서 5만 원 상당의 영주시 우수 농특산품을 증정하는 우수구매 후기 행사도 이달 15일까지 진행되고요. 이 행사는 영주장날 상품을 한 개 이상 구매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하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고장 영주가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67번째로 소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인구 10만 분계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부터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영주시 보건소의 이윤희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소멸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영주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출생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2023년 10월 말 현재 영주시 출생아는 260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0.96%입니다. 작년 총 출생아는 341명인데 매년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그럼 처음 이렇게 여러 사업이 진행된 걸까요? 네, 올해 새로 한 사업은 이 축복받은 우리 아기 희망 프로젝트라고 임산부 교실입니다. 네.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8번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어떤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영주시 출산장려팀에서는 임신부와 신혼부부를 위해 산전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내 등록된 임신부, 관내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위해서 비형 간염, 당뇨, 혈압 등 임신부는 8종, 신혼부부는 9종의 건강검사를 무료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의 난임 부부에게 체외 수정 시술비로 신선 배아는 1에서 9회, 회당 150만 원까지, 동결 배아는 1에서 7회, 70만 원까지, 인공 수정은 1에서 5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총 21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영주 기독병원에서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24시간 분만 의료 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및 산모를 위한 입원실 운영으로 산후조리가 가능합니다. 네, 네 번째 사업으로는 가임기 여성, 임신부, 영유아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은 임신 준비 시 1회 3통에 3개월분까지, 임산부는 종합영양제 1회 5통 10개월분,
유아 정장제는 출생 시 세통 3개월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금 처음 시작한다고 하셨던 프로젝트 이름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네요. 축복받은 우리 아기 희망 출발 프로젝트. 이건 어떤 걸 하는 프로그램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거는 관내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임산부 교실입니다. 총 인원은 240명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카카오 라이브톡, 줌 등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외부 전문 강사가 음악 태교 교실, 라마즈 호흡법 등 올바른 산정 관리, 영세 교육을 하였고, 천연 자개 모빌 만들기와 유리병 속 식물 기르기인 식물 테라리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대면 교육으로 신생아 건강관리, 모유 수유 교육, 출산 후 효과적인 다이어트, 산후 우울증 극복에 대해서 교육하였고, 아크릴 선 캡처, 애착 토끼 인형 만들기, 아기 세제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와, 사실 저도 임산부인데요. 네, 저와 같은 네네. 임산부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일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 진행된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해 본 임산부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라마즈 호흡법으로 출산 시에 도움을 주는 호흡법을 배울 수 있었고, 모유 수유를 알아듣기 쉽게 모형 인형을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이해도를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영주시 보건소 치과 공중 의사 선생님의 임산부를 위한 구강 교육 시간을 진행하여 임산부들이 유익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산전 출산용품을 만들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예쁜 아기 모빌을 만들고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출산 전에 이런 프로젝트 또 참여를 하고 그런데 출산 후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자 또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출산 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사업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에 도움을 주고 아기 목욕, 건강관리, 아기 예방 접종 안내 등 신생아 돌보기를 해주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면 3주간 199만 2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소득과 관련 없이 모든 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두 네. 번째 사업은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출생아에게 출생 축하금 5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금은 첫째는 매월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까지 지원해 주고요. 둘째는 매월 30만 원, 24개월씩 720만 원까지 지원, 셋째 이상은 매월 50만 원씩 36개월 총 1,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11월까지 출생 장려금을 5,594명에게 18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와, 네. 네네. 세 번째 사업은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업소, 레저 업종 등입니다.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국가적 책임 강화로 저출생 극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사업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과 둘째 이상은 장애인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경상북도 출산 축하 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 부모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를 이용하는 온라인 쿠폰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1번 치료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에 대해 90%를 지원, 1인당 3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굉장히 많아서 네. 네. 이게 직접 네 잘 메모하시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주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원 정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영주시 보건소에는 경상북도 최초로 출생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 1년 동안 부 또는 모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산모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네네.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출산 장려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모든 분께 풍기 인삼농협의 홍삼 미용 세트, 기독병원에서 출생한 분께는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 공장에서 유아 의자 제공, 소백산 풍기 온천 무료 이용권, 이동기 비츠로 스튜디오에서는 기념사진 촬영권 10만 원 상당, 그리고 출산 사연을 보내주시면 매달 한 분께는 영주신문, 시민신문사에서 출산 사연을 게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둘째 이상 KTNG 영주 공장에서는 홈플러스 물품 쿠폰, 셋째 이상과 다문화 가정에게는 영주시 한의사회와 영주시 공동으로 산모 한방 처박을 지원하고 있고 영주시 약사회에서는 가정용 구급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출산 장려 사업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 정책들이 성과가 아주 좋았다고 해요. 작년에는 178건에 25건 성공, 14%의 성공률 보였고 올해는 154건에 27건의 성공해서 17.5%의 5%의 성공률로 나와서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올해 2달이 벌써 채 안 남았어요. 아마 이제 막 임신하신 분들이나 내년 임신 출산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내년에는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기획 중이거나 준비 중인 다른 지원 정책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년에는 저희들이 너를 기다리는 설레임 숲태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봉현의 국립산림치원과 협의하여 연 3회 숲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 9월, 10월에 임신부부, 임신희망부부, 출산 후 부부에게 각 30명, 20상씩 40명을 1박 2일 일정으로 숲속 태교 명상, 태교 요가,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힐링하고 체험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비가 무료라고 하니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좋은 지원 정책들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또 좋은 출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의 이윤희 팀장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정준일이 부릅니다. 반짝이는 그대에게. 우리는 다른 시간 속을 헤매이다 만났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대를 알아보았지. 같은 꿈을 꾸고 함께 할 수 있었다면 한참을 돌아 이 길 끝에 사랑을 노래해요. 반짝이는 이 순간들을 당신께 모두 드릴 수
지켜줄게. 이제 헤어지면 돌아올 수 없는 잊혀져갈 추억 모두 그대에게 선물할게요. 반짝이는 이 순간들을 당신께 모두 드릴 수 있죠. 우리들의 작은 꿈들을 놓치지 않게 그때까지. 어쩌면 그대 다시는 볼 수 없어도 언제까지 그대를 기억할게. 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비가 한바탕 내리고 나더니 입동에 맞춰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두꺼운 겉옷을 껴입지 않으면 바깥 외출하기도 힘든 날씨인데요. 아마 겨울 옷들 꺼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날씨는 어떨지 안동기상대 김찬술 주무관과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기 상태 김찬솔입니다. 네, 요즘 날이 많이 쌀쌀해요. 현재 영주의 날씨 어떨까요? 네, 14시 현재 영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습도는 42%, 서북 서풍이 초속 6.8m로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9.2도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실제 체감 온도는 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체감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감 온도란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동물이 바람과 한기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열을 빼앗길 때 느끼는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바람이 강해질수록 피부의 열 손실이 높아지면서 결국 내부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기상청에서는 기온과 체감 온도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바람을 표현할 때 바람의 세기가 초속 4m 이상일 때를 약간 강한 바람,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초속 9m 이상일 때를 강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현재 영주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약 3도 낮아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으니 외출 시 옷차림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날씨 확인을 할 때 기온뿐만이 아니라 체감 온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우박 피해는 없었지만 비가 그친 후로 이렇게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어요. 이번 주 주말에도 추울지 궁금한데 이번 주 주말 날씨 어떨까요? 네, 금요일 21시를 기해서 경북 전역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됩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날은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0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주 봉화가 6.9도, 단양이 7.1도였습니다. 11일 토요일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영주 봉화 단양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영주가 영하 4도 9도, 봉화 영하 4도 9도, 단양 영하 3도 8도가 예상이 됩니다.
12일 일요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영주, 봉화, 단양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북서 계열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영주 영하 4도 6도, 봉화 영하 6도 6도, 단양 영하 5도 6도가 예상이 됩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 이맘때보다 더욱 낮아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주말 야외 활동 시 체온 유지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여는 곳도 많겠으니 동파사고 등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아직 겨울옷 준비를 안 하신 분들께서는 주말에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주 주변 지역 날씨도 알려주시죠. 13일 토요일은 구름 많겠고요. 14일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14일 일요일은 찬 공기가 남아하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체감 온도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일 토요일과 14일 예상되는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각각 안동 영하 3도 10도, 영하 3도 8도, 예천은 영하 3도 11도, 영하 4도 9도, 그리고 문경은 영하 3도 9도, 영하 2도 7도가 예상이 됩니다. 주말 야외 활동 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입동이 지나고 또 길 곳곳에서 겨울 냄새 나는 붕어빵이나 호빵 등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올해 입동 날씨는 어떤가요? 작년에는 11월 7일이 입동이었고 올해보다 하루 빨랐습니다. 작년 입동날 영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은 16.5도로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약 3도 이상 낮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약 1도 높았습니다. 작년에는 입동 이틀 전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7도까지 내려갔었고 입동날에는 점차 회복하는 추세였으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약 3도 정도 더 낮았습니다. 올해 입동일은 11월 8일이었는데요. 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7도로 작년 입동날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입동일은 입동 추위라는 말처럼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여 하였습니다. 작년 입동일보다 바람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약 2도 정도 더 낮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수능일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추워질 텐데 어떻게 수능일 포함한 다음 주 날씨 어떨까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러나 수능일인 16일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7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으나 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예상되는 영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일은 영하 5도, 14일 화요일에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 많이 춥겠으나 이후 점차 올라서 수능일인 16일 목요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1도로 영상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능 이후 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은 다시 영하로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2도의 분포가 예상이 되고요. 수능일에는 10도가 예상이 됩니다. 봉화의 최저 기온은 13일 월요일에는 영하 6도, 14일 화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으나 수능일인 16일에는 영하 1도가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2도의 분포가 예상이 되고요. 수능일에는 12도가 예상이 됩니다. 단양의 최저 기온은 13일 월요일에는 영하 4도, 14일 화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으나 수능일인 16일에는 0도가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의 분포가 예상이 되고요. 수능일에는 10도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 수능일이었던 11월 17일 날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영주 0.7도, 15.2도, 봉화 영하 0.1도, 14.7도, 단양 2.1도, 15.4도였습니다. 원래 수능일인 11월 16일은 앞서 예상되는 기온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춥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부터 기상청에서는 홈페이지 및 시군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서 올해 수능일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수험생들 모두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잘 들었습니다. 네, 수능일이 참 언제나 주목되는 수능 날씨죠.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날씨 정보 잘 참고하셔서 겨울나기에 미리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11일 이번 주 토요일은 11일이고 일요일은 12일이죠. 네, 앞서 날짜 착오가 조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동기상대 김찬솔 주무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의 맹수지 아나운서입니다. 네, 영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죠. 우리 주민분들은 우리 고장 영주의 SNS 홍보단 아시나요? 우리 고장 영주의 주요 관광지, 먹거리, 체험 관광 콘텐츠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발굴하고 또 영주시 블로그와 SNS에 소개하는 홍보단인데요. 최근 풍기 인삼축제장을 방문해서 영주에 머물다, 영주를 느끼다를 주제로 팸투어도 진행하며 우리 고장 영주의 생생한 관광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주 포커스에서는 영주시 SNS 홍보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애련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영주시 SNS 홍보단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홍보단원 중에서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2019년부터 영주시 SNS 홍보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주시가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SNS 홍보단을 모집할 때였는데 지금까지 글과 사진으로 영주시를 알리는 홍보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9년부터 하면 꽤 되셨는데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블로그 상에서 이제 홍보단원 모집한다는 그걸 보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현재 영주에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럼 영주가 고향이신가요? 아니요. 대구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2005년에 이제 남편 직장 따라서 영주로 오게 됐습니다.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영주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최근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주 풍기인삼 축제 기간 중에 홍보단이 모여서 같이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단을 초청해서 설명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가 풍기인삼 축제 조직위원장님도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풍기인삼 축제를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도 궁금했거든요. 그걸 지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현장이 좀 어땠나요? 네, 풍기 인삼축제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누구나 찾게 되는 축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인삼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아서 삼삼한 임산향과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연휴 기간 동안은 발들일 틈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인삼을 사러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영주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삼 깎기 대회나 각종 공연, 부스마다 준비된 이벤트나 전시들이 풍성했는데요. 개인적인 취재도 있었지만 특히 영주시 SNS 홍보단의 팸투어도 이 축제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홍보단이 만들어지고 바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팸투어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제장 관람도 하고 부모님 드린다고 인삼을 구매해 가시는 기자님도 계셨어요. 그렇군요. 이 풍기인삼 축제에서 팸투어 참가자들이 직접 풍기인삼 막걸리 빚기, 또 유기농으로 재배한 꽃차 시음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먼저 그럼 인삼 축제 때 찍으셨던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고소한 인절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눈에 띕니다. 네, 저희 이 영상은 영주 FM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삼 축제를 작가님께서 블로그에 소개할 때 그럼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소개하셨어요? 인삼 하면 이제 건강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인삼의 어떤 그런 모습도 소개를 하고 인삼의 효능도 소개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인삼을 많이 먹고 건강하자 이런 주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인삼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와서 보고 즐길 거리도 풍성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뭐 제 블로그에도 올렸고 페이스북이나 또 다른 기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중점을 해서 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홍보를 해 주셨네요. 네, 영주시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SNS 홍보단이 영주시의 자연 명소나 맛집부터 또 이런 축제나 행사까지 아주 다양한 영주의 관광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이걸 보니 또 열심히 발로 뛰신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홍보단 활동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런 소식 같은 거 주제들을 스스로 직접 찾아서 취재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각자 취재할 소재를 찾아서 저희 홍보단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제 선정 코너에 올리게 됩니다. 근데 네. 사실 이게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먼저 선점해야 선착순 되는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영주라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다 보니까 뭐 꽃피는 시기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이전까지는 매달 첫날이 되는 밤 12시부터 선점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오전 9시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네. 목록을 쓰다 보면 중복이 돼서 다시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보가 빨라야 되더라고요. 영주에 사는 저도 몰랐던 곳인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목록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영주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안다는 느낌,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늘 검색을 하시면서 정보를 찾으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영주시 SNS 홍보 단원들은 총 몇 분이신가요? 그리고 또 모두 영주 분들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음. 현재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주 분들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제 수도권부터 안동, 대구, 포항, 김해, 뭐 대전, 마산 뭐 이런 데도 있었고요. 지역과 상관없이 다들 활동을 하신답니다. 저희들은 이제 12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12월 18일까지 이제 원고 마감이 되면 아마 내년 모집 지원서를 또 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계속해서 영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홍보단을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홍보단원으로 꾸준하게 활동하시면 우리 영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SNS 홍보단원으로서 영주의 자랑 좀 해주세요. 영주의 자랑. 네. 뭐 좋은 코스들은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영주의 자랑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여유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이기도 한데 버스터미널에서 27번 버스를 타고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두 곳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부석사와 소수소원을 갈 수 있어요. 부석사와 소수소원은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곳인데 특히 소수소원 둘레길도 얼마 전에 마련이 됐으니까 거기도 걸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꽃피는 벚꽃이 필 때면 서천도 정말 좋고요. 서천은 뭐 사계절 언제나 운동도 하고 이웃도 만나는 공간이 되니까 이것도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고 마지막으로 인삼축제.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풍기인삼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내년 인삼축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우리 영주의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작가님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SNS 홍보단의 홍보단원 홍애련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영주시 홍보단이 작성한 이런 SNS 글 참고하셔서 영주를 흠뻑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영주 포커스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하이키가 부릅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날 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지에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It's a song for you and I Say that we alive Celebrating now Wow.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grow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 출신으로 맹활약 중인 자랑스러운 영주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에는 경상북도의 학생들에게 도전과 꿈을 성취하는 본보기가 되는 분을 모셨습니다. 풍기초등학교 우동하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풍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 풍기초등학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풍기초등학교는 영주 지역의 선비 교육 전통과 풍기에 있는 대한강복단의 나라 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1908년도에 개교해서 금년에 개교 1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그간 2만 명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는 경북 미래학교로 지정되어서 혁신적인 교육 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본교는 인공지능 선도학교라든가 디지털 온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115년이 됐군요. 네, 그럼 현재 영주 여기 풍기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학생 수는 300명 정도인데 과거에 네.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좀
차이를 많이 느끼시겠어요. 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걸 음, 정말 체감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20년 전에는 교사로 5년간 근무했는데 그때 학생 수는 한 7, 800명 됐습니다. 네. 와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제가 듣고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아니 교장 선생님께서 보디빌딩 대회에 도전을 하셨다면서요? 맞나요? 네. 언제 어, 하셨어요? 지난 5월 달에 대구에서 있었던 비즈니스 코리아 대구 대회, 네. 그리고 7월에는 미스터 경북 선발 대회에 출전해서 두 대회에서 입상했습니다. 와 입상까지 또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도전하시게 된 건가요? 예, 그 당시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기억에 이소룡, 성룡 이 영화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분들 근육 보니까 멋지게 보여서 저도 그때부터 철봉 운동이라든가 발굽혀펴기, 평균대 운동 뭐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면에 기초를 다졌고 와. 스스로에게 한 60점 되면은 저는 네.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와. 올해 제가 만 60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전은 이런 것이다.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도전해봤습니다. 와 아니 제대로 보여주셨네요. 아니 너무너무 저 놀라워서 어떻게 그 사진은 저는 뭐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너무 멋지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단장을 맡고 계시는 경북교육청 도전 꿈 성취 프로젝트가 있다는데 이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예, 현재 경북의 모든 학교에서는 도전 꿈 성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한테 적합한 도전 과제를 선택해서 장기간 꾸준하게 노력해서 성취를 입증하면 교육감님께서 인증서를 부여하고 그 중에는 동장, 은장, 금장 이렇게 나누어서 수여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저희 학교는 학교의장 인증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전교생이 신앙송 인증, 영어 스피치 인증, 체력 인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2006년에는 한국 최초 우주인 선발 과정에도 참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계기로 참여하신 건가요? 모든 사람들은 그 우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저 또한 그 꿈을 갖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한국 최초 우주인을 민간에서 선발한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당시 지원서를 제출한 분들이 한 16만 명 정도 와. 넘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중에서 마라톤 대회를 해서 기초 체력 있는지를 측정하고 또 영어 시험, 융합 과학 시험, 상식 시험 등을 통해서 또 지필 시험을 거쳐야 하고 또 우주항공우려원에서 정밀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했고 또 카이스트에서 발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달리기 등 심층 체력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영어 말 면접, 우리말 면접, 또 과제 해결 토론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저는 그 당시에 1차 합격증을 받은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아니 뭐 이때부터 저는 그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보디빌딩 대회까지 쭉 이어지신 게 아닐까. 이 체력과 이 도전 정신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이런 도전들을 해 나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도전 중인 과제도 있으실까요? 뭐 사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방금 말씀드린 보디빌더 대회라든가 또 발굽혀펴기 300번 하기 또 뭐 자유형이라든가 평영, 배영 스스로 배워서 숙달시키기 이런 것도 제가 도전 과제로 정해서 하고 있고 또 교육 서적 제가 교육자니까 학교 교사로 또 늘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교육 서적도 한번 출간하자 해서 10건을 목표로 이제 도전 과제를 정했고 많은 도전 과제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진행형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만큼 큰 보람이 있어서 도전하고 있고 지금은 봉사활동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홀몸 어르신들 도시락 반찬 배달 봉사 활동을 6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잠시 교장 선생님의 어린 시절로 좀 가볼게요. 계속 영주에서 사셨던 건가요? 네, 저는 고향이 영주고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곳이 바로 영주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네, 영주에서 초등학생 시절도 보내셨을 텐데 지금 네. 초등학생들 보면은 어떤 생각들이 좀 드세요? 많이 달라짐을 느끼시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놀이 문화도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그 학생들의 그 생각이라든가 또 이것도 많이 다르죠. 과거에는 어떤 순종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이면 우수 학생이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각자 자기 꿈과 희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출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이 또 장려되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고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생 수 변화가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원 프로그램으로 또 연결되어서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영주 시내나 또 작은 시골 마을에도 골목마다 학생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놀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그런 풍경이 확실히 많이 달라진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 또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훈화 말씀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풍기초등학교 학생들이어도 좋고요. 뭐 경북 지역 전체 학생들이어도 좋고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가져야 자기 몸이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제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꿈을 성취한 사람으로 존 고다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127개의 꿈 목록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꿈을 대부분 이룬 사람인데 그 꿈 중에는 히말라야 등반하기, 아마존 탐험하기, 우주 비행하기, 비행사 조종사 되기, 대학에서 강의하기, 책 쓰기, 이 상당히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을 성취했다고 해요. 그분이 꿈을 이루고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바라는 그곳에 내 마음이 먼저 가 있게 하면 됩니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앞에 큰 꿈이 놓여 있어요. 그 꿈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먼저 가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도전하게 되고 그 도전 결과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늘 우리 학생들의 이런 도전과 성취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꿈과 도전을 몸소 실천해 오셨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주 시민분들에게도 좀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동하 풍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달 반 동안 10번의 영주가 좋아 진행을 맡았는데요. 앞서 슬쩍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라서 제가 출산을 하러 떠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주가 좋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진은이 아나운서가 영주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영주 FM에서 보내드리는 영주가 좋아,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맹수지였습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만 너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아니던